기존의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존슨앤존슨의 엘리타가 더 우월하고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성모 진안과 대표원장 박진영입니다. 요즘 스마일 라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스마일 라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장비로 같은 수술을 하는 게 아니다. 이 스마일 라식을 할 때도 다양한 장비들이 있고 회복 속도라든가 추후에 시력의 결과가 각 장비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존슨앤존슨에서 엘리타라는 스마일 라식 장비를 출시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엘리타를 이용한 7세대 스마일 라식을 실크 스마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의 구형 장비들에 비해서 이 엘리타라는 장비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엘리타를 이용한 실크 스마일 라식을 받으면 다른 스마일 라식에 비해서 어떤 점이 더 좋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일 수술에 사용하는 이 레이저를 femtosecond 레이저라고 부르는데, femtosecond 레이저는 마이크론 단위로 이야기를 해요. 일상생활의 단위와 비교를 해보자면 머리카락 한 가닥이 100마이크론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스마일 라식 같은 경우는 레이저빔 하나의 크기가 3에서 5마이크론 정도였어요. 존슨앤존슨에서 출시한 엘리타라는 장비는 레이저의 직경이 1마이크론이에요. 그만큼 다른 타사의 장비들에 비해서 레이저의 직경이 훨씬 작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레이저 장비들은 레이저 파워가 100나노줄 이상을 사용을 했는데, 이 존슨앤존슨의 엘리타 같은 경우는 40나노줄 세기의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 레이저의 직경이 작은 것과 레이저의 파워가 적은 것이 과연 수술할 때 어떤 점이 좋으냐? 모든 스마일 라식이라는 것은 각막 실질부의 중간층에 렌티큘이라는 조직을 레이저로 오려서 이를 박리한 다음에 미세한 절개창을 통해서 빼내는 방식인데요. 이 렌티큘을 레이저로 절삭을 할 때 그 레이저의 직경이 작고 파워가 작을수록 그 조직에 가해지는 손상이 더 적겠죠.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과 비슷하게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반도체가 제작되는 크기가 더 작을수록 레이저가 더 작은 직경이 필요하고 파워가 더 적어지거든요. femtosecond 레이저도 마찬가지로 각막을 절개할 때 작은 직경에 적은 파워를 이용해서 각막을 섬세하고 미세하게 절개를 해야지만 그 절개된 면 자체가 부드럽고 매끄러워서 이후에 시력 결과가 더 좋고 회복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존슨앤존슨의 엘리타가 더 우월하고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레이저 빔 사이의 간격도 엘리타가 가장 좁습니다. 기존의 다른 장비들은 큰 직경에 센 파워를 가지고 각막을 듬성듬성 쳤어요. 그래서 레이저로 렌티큘 형성을 마친 다음에 그 렌티큘 조직을 박리를 할 때 레이저가 조사되지 않은 부분들은 마치 뜯어내듯이 그렇게 박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존슨앤존슨의 엘리타 같은 경우는 레이저 사이의 간격이 1마이크론으로 가장 좁습니다. 그래서 점이 선으로 연결되고 선이 면으로 연결되는 수준으로 아주 촘촘하고 미세하게 레이저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드러운 렌티큘 박리가 가능해서 수술 후 각막의 조직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게 형성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다른 타사의 장비들에 비해서 훨씬 압도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엘리타라는 장비는 가장 적은 에너지 양으로 가장 작은 직경으로 미세하고 촘촘하게 레이저를 조사하기 때문에 수술 후 각막의 조직 상태가 비단처럼 매끄럽다고 해서 실크 스마일이라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이 femtosecond 레이저라는 것이 조직을 절삭을 할 때 레이저가 중복돼서 들어가면 그 부분에 버블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이 일그러지고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조직의 정교한 박리가 불가능하게 되고 수술 후에 시력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존슨앤존슨의 엘리타를 이용한 실크 스마일 라식의 경우에는 이 레이저의 간격이 1마이크론으로 최소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레이저가 겹쳐서 조사되지 않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버블이 발생하지 않고 수술 후에도 시력의 질이 월등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렌티큘의 레이저 조사가 끝난 후에 렌티큘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박리를 하게 되는데요. 존슨앤존슨의 엘리타의 경우에는 이 렌티큘의 박리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리가 불필요한 경우도 많을 만큼 렌티큘의 조직 절단이 굉장히 부드럽게 형성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레이저를 최소한의 파워로 가장 작은 직경으로 촘촘하게 쳤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박리를 통해서 조직을 제거를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조직에 가해지는 데미지가 최소화되고요. femtosecond 레이저라는 것은 PI, 즉 Patient Interface를 환자의 눈에 정확하게 붙여서 도킹을 시키고 누른 다음에 고정을 하고 그리고 femtosecond 레이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수술 중간에 레이저가 조사되는 중간에 환자분이 본인도 모르게 눈을 움직인다든가 눈꺼풀에 힘을 많이 주는 경우에 PI가 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를 석션 로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 PI를 도킹하고 레이저를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스마일 라식 자체는 중단이 되는 거고, 시력 교정 수술을 위해서 라섹 등의 다른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수술 중에 이 PI 도킹이 풀리는 석션 로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기존의 스마일 라식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석션 로스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했어요. 기존의 다른 장비들은 이 PI의 표면이 돔 모양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막의 곡률이 가파르거나 평평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석션 로스가 더 자주 발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존슨앤존슨의 엘리타를 이용한 실크 스마일 같은 경우에는 PI 표면을 평평하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PI가 각막을 눌러서 도킹을 하기 때문에 석션 로스가 발생할 일이 전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현재까지 시행된 실크 스마일 라식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건도 석션 로스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안정성이 뛰어난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크 스마일 라식이 궁금한 분들은 강남역에 위치한 저희 성모진안과에 방문하셔서 숙련된 의료진에게 정밀한 검사와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성모진안과의 유튜브 채널 찐안과를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셔서 더 많은 안과 정보를 받아보시고요. 지금까지 성모진안과 대표원장 박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